전북 C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전주의 최대 난제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 핵심은 공장 부지를 상업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시비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건데요. 수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에선 우리 지역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요. 이들 지역은 지역 난제 어떻게 풀었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전주는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개발 이슈에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전주시민의 이문옥 국장 초대했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속에서도 대한방직 개발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4차 모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 모임까지. 애초에 공론화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시민사회 일각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예, 저는 아직도 부정적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 도시 개발이나 도시 계획의 주체는 전주시입니다.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자광이 제안을 했지만은 전주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주시가 그런 사회적 파장에 대한 책임을 공론화위원회에 미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이제 인식들이 좀 있었었는데 예, 현재까지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4차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예. 막상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정적인가요? 전혀 생각이 바뀐 건 없죠. 공론화위원회는 법적인 제도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관련 논의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이 사업을 제안한 자광의 집요한 로비에 공론화위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죠. 자광을 불러서 공론화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렇게 좀 알려졌어요. 예, 혹시 국장님도 내일 그 자리에 참석하십니까?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예. 않으시고, 네. 자광 측에 좀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실체적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지 매입 대금이 1,980억 원이었는데요. 이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액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조달했고요. 네. 신탁 원부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해당 부지의 우선 매수권자라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이 있거든요. 기은생 구조화 제2차라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롯데건설의 연대 보증을 통해서 88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네. 이 돈이 매입 대금에 들어간 거죠. 그러한 그 배경 때문에 롯데건설이 배우라는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론화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네. 먼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광이 실제 주인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롯데가 있다. 예, 좀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이시네요. 예. 네. 그걸 공론화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달리 이렇게도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제 보통 기업들이 이제 예. 각종 이제 프로젝트 투자 같은 것도 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광 뒤쪽에 사실 롯데가 이제 실질적인 투자 처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 그 부분은 롯데라는 기업의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롯데는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벌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놓지 않고 자광같이 좀 작은 회사, 일반인들이 눈치챌 수 없는 회사를 내세워서 전국의 땅을 확보하고 자신의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중소상인들, 지역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아주 큰 상황이고요. 롯데는 그런 그 전국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의 기존 관행으로 봤을 때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란도 예. 사실은 비싼 값에 또 이것을 팔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신가 봐요. 자광은 네. 비싼 값에 팔고 나가는 거고 네. 추측이지만 롯데는 거기에 이제 롯데에 맞는 전국 유통망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계획이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제 사업 주체가 롯데라면 롯데가 전면에 등장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예, 그게 네. 정당한 겁니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주시 입장 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용도 변경이 사실은 이제 개발이 되려면 용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공장 용지에서 상업 용지로 이제 용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예, 예. 그 시세 차익 즉 일종의 이제 특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예.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네. 이런 경우 이 경우는 대한방직 부지는 현재 도시 기본 계획이나 도시 관리 계획에 전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한방직이 서부 신시가지 개발 당시에 공장을 계속 유지하겠다 네. 해서 제척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한방직은 땅을 자광에 팔고 전주나 전라북도 지역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알박기 해서 그 시세 차익을 남기고 개발 차익을 남기고 떠나버린 거죠. 만약에 신시가지 개발 당시에 대한방직 부지도 포함이 됐다면 예, 그것은 이제 전주시는 계속 수용이 포함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개발 사업 과정에서 그 땅이 이제 부지가 수용이 됐을 거고, 예,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 지가에 따른 이런 보상들이 환지나 이루어졌겠고, 네. 현금으로 이렇게 보상을 했을 음. 것입니다. 근데 계속 공장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예. 개발 영역에서 빠졌던 거고, 예, 예,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거다. 예, 예. 이런 설명이세요. 예,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고 예. 들었거든요. 지금 네. 그 한 2012년도에는 고양시 지금 일산이라고 하죠. 일산에서 한번 발생했고요. 네. 그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지금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서울시 사례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서울 송년동에 음. 3만 6천 제곱미터 한 약 11,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 그 경복궁 경복궁 부지죠? 바로 옆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복궁은 청와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시 도시계획상 일종 주거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2000년도에 삼성생명이 1,400억 원의 이 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상 맞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대한항공에 매각을 합니다. 음. 대한항공은 2,900억 원의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한항공이 호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부지 근처에는 여중, 여고 이런 학교들이 학교가 많습니다. 있었고. 그렇게 네. 학교 주변에는 호텔을 건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계속 건설하려고 소송까지 불사했습니다. 네.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서울시 교육청에 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부지 대한항공의 송년동 부지는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할 만한 뭐 사업을 할 만한 그런 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는 그 부지를 공원을 만들겠다고 네. 하고 2,900억 원의 대한항공이 음. 산 부지를 4,600억 원에 매입하겠다. 네. 그렇게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주인 대한항공 층에서는 예. 계속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도 해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예. 계속 벌이고 있고, 예. 서울시는 뭐 안 된다. 예. 끝까지 입장은 이제 그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예. 네.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뭐 대한항공 2,900억 원에 샀는데 서울시는 현 감정가로 해서 4,670억 원에 사겠다니까 대한항공 요즘에 코로나로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이고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경복궁과 네. 학교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습니까? 아직 합의는 되진 않았는데요.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고. 예, 대한항공 계속 공매를 통해서 이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매각 시도가 좀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건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로서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계속 이것을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 어떤 입장,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 예. 관련해서 좀 시사하는 점이 있다. 예, 그 네. 부분에서 이제 전주시가 음. 과연 서부 신시가지 내 대한방직 부지를
어떠한 도시 계획을 할 것인지 그것조차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반면에 서울시는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조금 사례가 다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대한방직 부지하고 예. 대한항공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개발 자체가. 그러니까 대한방직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서부신시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이 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이제 그 학교라든지 예. 경복궁이라는 문화재라든지 예. 또 청와대라든지 예. 이런 윗집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그 대한항공 부지 같은 경우는 송현동 예. 그 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경을 안 하겠다고 계속 한 10여 년 그 음.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원칙에 입각해서 예. 행정당국이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된다. 예, 예.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경기도 고양시 사례가 또 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예. 어떤 사례예요? 그 작년에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요진 개발이라는 그 부동산 개발회사 자광하고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죠. 고양시에 위치한 예전 일산 출판 유통 단지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대가로 연면적 6만 6천 제곱미터 한 약 2만 평 규모의 업무 빌딩과 1만 3,200 제곱미터 4천 평 부지의 학교 부지 그리고 개발 수익금 일부를 사업 준공 때까지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협약을 했었는데요. 네. 요새 아파트는 이제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네. 요진건설은 아파트만 먼저 분양하고 선분양하고 아파트 주민들 2천 몇백 세대가 되니까 네. 이분들이 준공이 안 되면 입주를 못 하잖아요. 네. 이런 민원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건축 준공을 해줘 버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요진건설에서는 나중에 이 아파트 먼저 이제 준공을 하고 이후에 적자라고 하면서 네. 기존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던 것들을 다 취소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소송이 일어나서 음.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에게 다 보상하라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이제 일산 출판 유통단지, 예. 그러면 이게 뭐 공장 부지가 되는 거예요? 공장 어떻게 되는 부지인 거예요? 예, 겁니다. 공장 부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공장 부지였었는데 이것을 상업 상업 용지로 예. 바꾼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은 거죠. 자광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대한방직 비슷합니다. 부지처럼 예. 이 공장 용지였던 것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예. 대신 거기를 이제 개발해서 예. 개발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고양시 측에 기부 체납하겠다. 예. 그런 그렇게 약속을 했었던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약속을 준공하기 전에 네. 기부 체납하기로 했는데 음, 아파트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먼저 준공을 해야 준공 승인을 고양시에서 해줘야 입주민 피해가 없죠. 예, 네. 입주민 피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공을 해줬더니 네. 나몰라라 약속을 안 지킨 하고 거예요? 기부 체납을 안 했던 겁니다. 네. 기부 체납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예. 결국은 소송까지 갔고 예, 소송에서는 결국 고양시 손을 들어줬다 예,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손을 들어줬는데 네. 과연 그게 제대로 이게 기부 체납이 될지는 네. 이 다음 문제인 거죠. 아,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이미 이제 소송에서 고양시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예, 기부 체납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요진개발이 네. 적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회사를 부도가 청산을 해버리면 부도가 나서 음. 청산이 되면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들도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광하고 이제 조금 사례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고양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 따라서 기부 체납을 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이 됐었던 것 같고. 예, 그럼 예, 네. 이 자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 뭐 야구장이 됐던 공공시설이 됐던 예, 뭐 1,000억 원 예. 때 뭐 기부 이렇게 정액으로 예. 기부 약속을 좀 했거든요. 예. 좀 상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에서 음. 커다란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 서부 신시가지에 위치한 대한방직 부지는 만약에 용도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평당 1,000만 원에 2천만 원 사이가 되거든요. 시가가. 네. 그러면은 약 7만 평인데 용도 변경 자체만으로도 4천억에서 5천억 원의 그 지가 상승분이 발생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자광이 시행사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복합 쇼핑몰이라는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공사 대금의 20% 전후에 네. 이익이 발생합니다. 개발 수익이 생기는군요. 네. 그러면은 크게 잡으면은 1조 1조 원대까지, 음. 적게 잡아도 최소한 5천억에서 6천억까지 네.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네. 그 중에 1,000억이나 2천억 정도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1조 기부 원 체납 벌면서 약속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예, 지킨다고 하더라도 개발 이건 이익에 특혜다.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음. 그 반면에 만약에 그 자관 계획대로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 네. 143층 타워가 지어지게 되면은 네. 거기는 교통 지옥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주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이익인데 네. 뒤로는 미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와 그다음에 행정이 원칙을 지키는 이런 행정 행위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두 군데의 사례를 살펴봤어요. 서울시의 사례와 고양시의 사례. 이 사례들 속에서 전주시가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공론화위원회 넘길 일이 아니고 전주시가 결단했으면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좀 이런 주장이신 아주 것 같은데. 단순합니다. 네. 전주시는 근데 왜 결단을 못 내리고 공론화에 넘겼을까요? 어떻게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김승수 전주시장님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지는 음. 행정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보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특성상 그 건설족이라고 하죠. 건설족이나 일부 언론의 로비 때문에 그 자신의 네. 신념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좀 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네. 자광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충분히 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은 음. 자광이 안 받아들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음. 자광은 15억밖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지금 땅값만 해도 2,435억을 대출 받았는데 네. 그 돈을 그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한 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 네.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 거지 자광이 알겠습니다. 결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 논의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조금 더 관심 갖고 주시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주시민의 이문옥 국장이었어요.